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님이 지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심리학자, 일본 리시오 대학교 개건 교수이자 유한회사 앙길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게이오 기즈쿠 대학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회 심리학을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개인들이 조직 속에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그럼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미국 로욜라 대학교의 에드윈 그러스는 시카고 시민에게 마케팅 조사라는 명목으로 볼펜과 연필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36.1%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며 이 제품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좋아한다는 대답이 15.6%로 감소했다고 한다. 완전히 똑같은 제품에 대한 감상을 물을 때도 어떤 점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좋다는 대답이 늘어나며 반대로 어떤 점이 싫은가? 라고 질문하면 싫다라는 대답이 늘어난다.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며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람은 심리로 움직인다. 그리고 심리는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기술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만 바꾸면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말을 익히기 바란다. 기술은 사람을 움직인다. 누구든지 연습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든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든 이 책을 읽으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보증한다. 부디 마지막까지 잘 읽어주길 바란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투의 심리학 1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낼까? 말투의 심리학 2장.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까? 말투의 심리학 3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노라고 하지 않을까? 말투의 심리학 4장.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까? 말투의 심리학 5장. 어떻게 말하면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까?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 다들 첫째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들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남성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한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 즉,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 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한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하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 친구에게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대신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하면 어떨까?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이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해 라고 조언하는 것은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포인트.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회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한다. 1만 원이 필요해도 1천 원부터 부탁하라.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오늘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5천 원만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했다고 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5천 원에 그치지 않고 1만 원이나 2만 원쯤 빌려준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5천 원만 빌려줘 라고 부탁하면 5천 원 이상의 호의가 돌아온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브너 페니 테크닉이라고 부른다. 1펜이라도 좋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차일드니는 어느 중산층 주택지에서 84세대를 방문하며 미국 암협회에서 나왔는데 협회를 위한 모금을 부탁합니다. 1펜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부탁해 봤다. 그랬더니 총 세대 중 58.1%가 흔쾌히 모금에 참여했으며 또 평균 32.30달러나 기부했다. 참고로 1펜이라도 좋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모금을 부탁했을 때는 32.2%의 세대만 모금에 참여했고 평균 기부액은 20.74달러였다. 키포인트. 일단 떠맡은 이상 마지막까지 도와주자는 마음이 들게 한다. 말하기 거북한 부탁은 함께 식사하면서 하라. 오찬의 법칙.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설득하면 좋다. 그래야 상대방이 응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좀처럼 수긍해주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면서 다시 설명하자 의외로 순순히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심리 상태가 매우 쾌적해진다. 쾌적한 상태에서는 마음도 개방적이 된다. 그래서 뭔가를 먹고 마시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던 사람도 식사하면서 부탁하면 선뜻 좋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다고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음식이나 음료가 그리 비싸지 않아도 된다. 사업상의 접대가 아니므로 고급 식당에 갈 필요가 없다. 기껏해야 과자나 주스, 샌드위치 등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것으로도 친구는 기꺼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준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어빙 제니스는 심리학자는 약간의 과자와 콜라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설득했을 때와 제공하지 않고 설득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했다.
실험 결과 과자를 제공했을 때는 예컨대 25년 이내에 암 특효약이 개발된다는 설득 문장을 읽고 나서 동의하는 학생의 비율이 81.1%였다. 그런데 과자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61.9%에 불과했다. 과자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20%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미리 가방 속에 과자 등을 숨겨 놓았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권하면서 부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주스를 건네서 함께 마시며 부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뭔가를 함께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는 함께 식사한 사람에게 친숙함을 느낀다.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여성들은 대화할 때 간식을 함께 먹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친구와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성은 뭔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남성이 여성만큼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므로 간식을 함께 먹는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서로 친밀해지면 그만큼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는 남성도 여성을 보고 배워서 좀 더 자주 상대방과 함께 간식을 먹는 편이 좋다. 친구에게 부탁할 때는 점심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라고 제안하면 수월해진다. 평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설명이 장황하고 애둘러 말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함께 식사하면서 라는 작전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힘을 들여서 설득하지 않아도 아, 좋아요라고 대답해 주기 때문이다. 키포인트. 뭔가를 함께 먹는 행위는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심리 대화법 중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뭐뭐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요컨대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군대가 없어도 외교로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군대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군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레토릭법이다. 친구를 설득할 때 특히 이 레토릭법이 매우 편리하다. 친구도 설마 자신이 설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보자. 친구가 너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고 타이른다면 어떨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친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몰라도 같은 고등학생인 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 라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친구에게서 의견을 강요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친구가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야 그나마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단순히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의욕도 솟아날 것이다. 이처럼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레토릭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다. 키포인트.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질문 형식으로 말해 상대방이 상상하게 한다. 물방울이 쌓이면 바위도 뚫는다. 축적의 법칙. 자신이 설득하고 싶은 일의 이유나 증거를 논거라고 한다. 뭐뭐이므로 뭐뭐이다 라고 주장할 때 뭐뭐이므로가 논거에 해당된다.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논거가 한 가지보다 두 가지일 때, 두 가지보다 세 가지일 때 설득 효과가 더 높다. 논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가 설득될 확률도 높아진다. 진흙을 많이 던지면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각각의 논거는 약하더라도 많은 논거를 나열하면 그만큼 설득력이 생긴다. 최근 대졸 신입사원은 쓸모없는 사람이 많아 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 그런데 너도 신입사원일 때가 있었어? 라고 첫 번째 논거를 말한 뒤 상황을 살피자. 그래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논거를 더 놀린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